인간이 진짜 우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저도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이 여기 지구에 있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하지만 우린 존재하죠. 우선 우리와 그 밖의 우주에 있을 생물체들은 적색이나 청색별이 아니라 황색을 띤 백색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살아야 해요. 청색별이 아닌 이유는 수백만 년 안에 너무 빨리 연소되어 소멸하기 때문인데 진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마법을 부려서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청색별들은 팽창하고 붉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붕괴해서 폭발할 때요. 어떠한 문명도 청색별 근처에선 번성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게 돼요. 단연코 가장 많은 종류의 별인 적색별들도 궤도를 도는 지능적인 문명이 되기엔 무리가 있어요. 적색별은 너무 춥고 어두워서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행성은 적색별에 아주 가까운 궤도에서 돌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행성은 강하고 치명적인 X선 복사에 노출되죠. 그래서 비록 적색별이 가장 많고 주위를 도는 행성도 많아 보이지만 적색별은 우리처럼 지적이고 문명화된 생명체를 진행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별들의 약 10%에 해당하는 황색별만 남게 되네요. 하지만 황색별 주위에 지적 생명체가 살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충족되어야 해요. 바로 황색별이 3세대 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3세대 별만이 진화된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다양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별이 폭발할 때마다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폭발이 이 원소들을 방출했고 결국 성운 속으로 들어갔죠. 성운 내의 중력은 차세대의 별들을 점차 형성하며 그렇게 이어가게 돼요. 우리의 몸은 뼈와 치아를 위해 칼슘을 필요로 하죠. 뇌는 우리를 움직이고 느끼게 생각하게 만드는 전기 화학적 신호 발생을 돕기 위해 아연이 필요해요. 우리의 피는 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3세대 별과 황색별 주위에서 형성되어야 해요. 놀랍게도 지구에는 수소에서 플루토늄에 이르기까지 94개의 다양한 자연 발생 원소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3세대 황색 외성인 태양에게 우린 감사해야 해요. 왜 황색일까요? 황색별은 수십억 년 동안 밝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핵 융합에 의해 아주 꾸준히 연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태양이 만약 6%라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질 거예요. 다행히도 지구는 태양 주변에 서식 가능 영역에 있어요. 서식 가능 영역은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인 행성 그 자체를 생각하게 하죠. 케플러 망원경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든 황색 외성들 중 4분의 1이 황색 외성 주위의 서식 가능 영역에 지구형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 수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마 33개의 황색 외성 중 1개 정도로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황색 별들의 서식 가능 지역의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많은 셈이죠. 그럼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위한 두 번째 필수 요소인 행성 자체를 고려해 봅시다. 지적 문명을 가진 행성들은 개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특정한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고 조합해서 발견하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전하고 있는 항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성들은 중심 핵에서 핵 융합으로 빛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의 외피층에 있는 가스는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걸 타고 우주로 날아가요. 미국 인공위성은 태양풍의 힘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에서 발견되는 많은 다른 원소들의 원자핵이 약간 있는 주로 전기화, 즉 이온화된 수소 핵들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건 대기가 아니라 위험한 태양풍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자기권인데 이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 극에 이끌려 형광등처럼 대기 상층부의 공기를 전기화시킬 때 오로라를 발생시켜요.
주변에 자기권이 없다면 어느 행성이라도, 심지어 서식 가능한 지역에 있는 행성이라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항성의 이온화된 수소 원자핵으로 인해 구워져 버릴 겁니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태양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기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자기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대 가스상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가스 행성들엔 문명이 생길 수 없어요. 고체 세계 중 지구와 수성만이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수성은 태양과 가까워서 태양풍을 멈추기엔 너무 약해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막은 대기입니다. 대기의 두께는 약 483km며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서 불과 16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기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와 X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줘요. 대기권 상층부에 있는 큰 가스 분자로 결합된 3개의 산소 원자인 오존이라는 가스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가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대부분 차단해요. 대기가 지구보다 1000배 더 얇은 화성에는 오존이 없고 태양의 자외선 방출이 그곳의 표면을 완전히 방사선으로 쬐어버렸어요. 행성은 자신의 항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을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행성이든 지능적인 문명을 갖기 위해선 대기의 특정 구성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얻었지만 이건 엄청 희귀하고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행성에는 걷고 활성하기 위해 표면의 일부가 고체여야 해요. 행성에는 지각이 있어야 하죠. 다른 행성의 수중 문명 또는 대기의 공중 문명이 있다는 걸 고려하는 건 너무 공상과학적이에요. 행성의 지각은 움직이는 지각판이 있어야 해요. 지각판의 이런 움직임은 지각의 섭입을 만들어요. 섭입은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 또는 위로 미끄러지면서 새로운 물질을 표면으로 동반하는 것이에요. 행성의 이런 화학적 성질의 재생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화학 평형을 방지해요. 지진과 화산 또한 지구 화학적 재생 과정에 기여해요. 맞아요. 지진과 화산은 이로운 겁니다. 그렇듯 지각판의 섭입도 생명체에 필수적이에요. 화성에는 지각판 활동이 없어요. 금성과 수성도 마찬가지죠. 수성은 하나의 큰 지각판이지만 약간의 수축 외에는 지속적인 판 활동이 없어요.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질 섭입이 없기에 지구 화학적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달이요. 달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하는 건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 생명체에 대한 달의 기여는 필수적이에요. 우선 지구와 함께 우주를 지나가면서 달의 중력이 바다의 조수를 밀려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의 마그마를 흔들거나 휘저으며 지구의 회전을 도와요. 금속 함량이 높은 지구 내부 마그마의 움직임은 지구 자기권의 생성에 기여해요. 그래서 달은 지구가 지오 다이나모가 되게 돕고 우리의 자성을 발생시켜서 우주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달은 태양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즉 1차 행성의 크기 대비 가장 큰 위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 달 시스템을 이중행성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지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달이 하는 또 다른 일은 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달이 동주기 자전으로 지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타기 고개사의 평형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크게 흔들리지 않죠. 이 흔들림은 칭동이라고 불려요. 만약 지구가 화성이나 토성만큼 흔들렸다면 날씨가 혼란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드물거나 독특한 천문학적 환경은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작용해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진화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들과 같은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은 배가 되고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주 행운이에요. 사실 우린 운이 너무 좋아서 대박을 터뜨린 걸지도 몰라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우주에 지구만큼 운이 좋은 곳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요.